네, 오늘은 노인분들이 왜 자식과 살기 싫은지, 모아놓은 돈이 없다, 모아놓은 돈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몸이 안 좋고, 병이 들었는데 또 불구하고 자식과 살기 싫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노인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주제가 아니죠. 간단한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어디 방이나 건물에서 잠깐 며칠 살고, 그러니까 펜션처럼 며칠 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음, 음, 자식과 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분 혼자 사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음,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외로움이 굉장히 그게 좀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담배나 술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몸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조금은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 보통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어디 모임을 가지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그런 인간 관계들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이게 조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좀 그게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안 만나고 계속 혼자 집에 있거나 뭐 6시간, 8시간 이상 계속 TV만 보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 자신이 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TV를 봤다 치면은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 이렇게 저기 뭐 쇼핑몰이나 어디 뭐 시장이나 이렇게 한 번씩 좀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뭘 안 사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리고 음 이게 혼자 살면서는 좀 먹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뭘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자신이 싫다고 하더라도 귀찮더라도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수 있고, 또 외롭게 그렇게 이제 어 생활을 안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이게 남자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졌을 때와 할머니가 혼자 남겨졌을 때 이게 조금 비율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 비율이 남자가 4배가 더 많습니다. 이게 그게 그러니까 뭐 물론 비율만으로는 뭐 이렇게 뭐 100%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제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이렇게 가시고 이제 저 뭐지 할머니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미리 한번 조금씩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음 이게 나중에는 참 이게 조금 슬픈 현실이지만 모든 게 돈이 됩니다. 모든 게 돈이 들기 때문에 뭐 아파서 병원을 가든가 뭐 이렇게 잠깐 나가서 뭘 사 먹든가,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가더라도 뭐 등산 운동화나 뭐 이렇게 스틱이나 뭐 이렇게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게 돈입니다. 이게 음 그런 뭐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게 조금 돼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그런 좀 그런 보험 같은 게 안 돼 있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음 참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조금이라도 챙기셔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얘기하는 건 지금 뭐 그러니까 무조건 20, 30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챙기셔서 음 자신이 뭐 70대, 80대가 됐을 때 그런 거를 좀 여유롭게 누릴 수 있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자녀 집이 싫으면은 뭐 이렇게 실버타운이나 아니면은 어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렇게 소형 주택 같은 것도 있다고는 해요.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근데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집이죠.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낫죠. 제일 낫긴 나은데 이제 음 만약에 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병원을 가고 또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자식들도 그 부모님을 돌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음 자식들도 일을 해서 일부분은 또 부모님의 간병비를 줘야 되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되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게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돌봐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일을 해서 뭐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막 벌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식도 뭐 그냥 알바 정도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게 다 힘들잖아요.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음 자신이 살아가는 데 대한 노후에 좀 그런 비용들을 조금 모아 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음, 나중에 이제 어 병이 좀 이렇게 안 들게, 그러니까 병이 안 든다는 거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돈이고 비용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5년, 10년 그 건강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이상 아픈 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5년, 10년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게. 뭐 50대, 60대 그때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게 70대, 80대 더 이렇게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음, 다 생각해 보시고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 나라에서 뭐 지원을 해주긴 해주는데 솔직하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살아갈 만큼 현실에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비용을 주지를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그게 뭐 제대로 된 생활이 되겠어요. 먹을 거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억수로, 그러니까 뭐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뭐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엄청 작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60만 원, 80만 원 그러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이런 거를 조금 음, 더 아프거나 더 연세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주는 게 맞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위에 행정 관리하시는 분에 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그렇게 좀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정책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뭐 외국하고 그러니까 뭐 비교하는 건 아닌데 외국에 보면은 뭐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뭐 기본적으로 뭐 약간의 일만 해도 한 두세 시간 일만 해도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약간의 일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은 없게끔 그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노인분들이 외롭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다 힘듭니다. 다 힘든데 이런 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 모두가 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